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70입니다. 네, 70 되시고 이제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성천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로 어떤 거 불편하세요, 아버님은? 네, 저기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받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기 허리 쪽은 괜찮은데 엉덩이하고 저기 다리 장단지 쪽이 아파가지고 조금만 걸으면 아파요. 예. 그래서 저기 주사 치료도 받고 그 시술이라고 그래나? 그것도 예. 한번 받았는데 예. 큰 차이가 없네요. 주사 치료는 혹시 몇 번 정도 해보신 것 같으세요? 한 8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8번 정도 하신 것 같고, 아마 시술이라고 하는 건 신경성수나 풍소확산술 같은 염증 네, 시술을 네. 해보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지금 불편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3월 초서부터 제가 그랬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략 3개월 이상 정도고, 네. 먹는 약 있죠? 협착증 약이라든가 소염제 같은 것도 드셨어요? 네네네. 약도 먹었어요. 혹시 협착증 자체가 아주 심한 상태로 한 군데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라고 하시던가요? 저기 4번, 5번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때 첫 네. 번째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기본적인 치료는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네. 방법을 가지고 충분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정 부분 협착이 너무 심하면 염증 자체만 진정시키려는 것으로는 한계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공간을 넓혀서 신경을 풀어주는 게 네.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른 네, 치료를 더 네.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에서 옛날처럼 크게 험하게 절개하지 않고서도 네. 내시경 치료도 옛날처럼 치료 수술 효과를 얻어낼 수는 있거든요. 네. 대신에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네.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버님 증상이야말로 이런 내시경 치료에 아주 특화된 증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네. 치료를 주변에 좀 뭐 병원이 있으시면 전문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셔가지고 받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를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네.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지금 제 집 나이로는 69세인데요. 네네. 예, 이 허리는 협착이 있다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었고, 얼마 전에도 또 그냥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우, 협착이 심하다 그랬는데, 저녁이면 너무 다리가 저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허리보다도 잘 수가 없고, 이 엉치뼈도 아프고, 이 다리가 그냥 하체가 그냥 다 아파요, 그냥. 예, 예. 그래서 저가 한의원에도 일주일에 2번씩을 계속 다녔고, 저기 얼마 전까지 또 허리에다가 그 시암인가 뭐 이렇게 보면서 주사 넣는 거를 이 다리하고 이쪽으로 허리하고 놨는데, 그게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지 얼굴이 너무 막 벌겋고 제가 막 몸이 부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7번 맞고 지금 안 맞고 있었고, 작년에도 한 7번인가 몇 번 맞았어요. 해마다 이렇게 맞는데, 네. 이제는 이 주사 갖고 재지가 않고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얼굴만 막 벌겋고 막 온몸이 다 부어서 살이 자꾸 찌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로 그냥 끝내고 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주사 치료라든가 이거 하실 때 네. 이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좀 해보셨나요? MRI 검사는
작년엔가 했고 올해는 안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협착증이 뭐 또 엑스레이를 계속 여기저기 찍더라고 신경외과 쪽에서. 그러셨어요? 예, 예. 협착증이 혹시 여러 군데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한 네네, 군데? 여러 군데라고 여러 군데. 네네. 그 중에 아주 심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이 정도면 심하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원래 이제 주사 치료가 약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모든 약이 나한테 맞으면 참 좋은데 환자분마다 체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약제는 부작용이 있거나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게 얼굴에 홍조가 띈다든가 얼굴이 붓거나 보통 이제 쿠싱 증후에서 합병증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맞게 되면 내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걸로써도 치료 효과를 못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한방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되셨던 것 같고, 예, 예, 도움이 안 돼. 도수 그다음에 치료도 이제 했고 충격파도 밖에서 해봤어요. 지금 네네. 어머니 이제 주무실 때 말고 네. 밖에서 보행하거나 다닐 때는 좀 어떠세요? 다릴 때도 자꾸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고 다리 힘이 좀 없고 감각도 예, 떨어지고 이런 발목은 말씀이신 것 아예 힘이 같네요. 없고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아유.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꾸 넘어져요. 그래요. 이제 협착증이 오래되면 네. 통증 자체가 허리 쪽 말고 다리 쪽으로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예, 예. 밤에 쥐가 난다든가 발바닥이 먹먹하거나 내 살 같지 않아서 헛디는 느낌 때문에 꼬꾸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 자체가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온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현재로서는 보존적인 치료가 아무리 해도 부작용만 생기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신 것 같긴 한데 여러 군데의 협착증이 있으면 우리가 치료 계획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심한 거 위주로 할 건지 광범위에 할 건지.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척추 내시경에 좋은 적응증이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이런 근본적인 치료로서 접근을 하셔서 하시게 되면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다니실 때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아마 이 내시경 치료에 대한 측면을 한번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8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85세 남자분이라서 좀 고령이긴 하신데 네. 과거에 보신 것처럼 이 4번, 5번 부분에 나사목 고정술을 이용해서 유압을 하셨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되셨고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많다고 하니까 통증에 대해서 차단술이라든가 충격파 치료라든가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었는데 호전이 없었는데 네. 주로는 이제 걸으실 때 허리가 굽어진다든가 허벅지가 당기고 저리고 쉬어야 되고 하는 거 이런 증상이 가장 문제가 되셨고요. 네. 검사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해봤더니 네. 예전에 유압을 했던 4, 5번 마디 위쪽으로 화살표 쪽으로 잘록하게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증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거를 단면도로 봤을 때 좁아진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 자체를 풀어줘야지만이 허리 부분이 조금 펴지고 보행이나 이런 것도 편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 같았으면 연장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아래쪽에 고정이 돼 있으면 또 한번 똑같이 유압하는? 위에 유압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추가적으로 유압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주변에 황색인대라든가 뼈를 조금 깎아내가지고 이게 둥근 형태의 신경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MRI 검사했을 때 직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잘 보이게끔 내시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보행하는 부분도 훨씬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치료 전과 후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MRI 사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54세 남성분이시고요. 맞습니다. 이분은 뭐 디스크 질환이신데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이미 1년 전쯤에 4, 5번 쪽 좌측으로 디스크 제거를 한번 받았던 분이십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다시 또 왼쪽 엉치가 아프고 왼쪽 바깥쪽이 저리다, 종아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걸로 오셨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수술을 한번 해서 확장이 된 부분인데 다시 바닥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요 하얗게 좀 뭉치처럼 보이는 게 터진 디스크입니다. 네. 이 부분만 정밀하게 제거를 하고 제거된 후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볼록 나왔던 부분이 평평하게 신경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60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예전에 수술 병력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통증도 통증인데 특히할 만한 거는 다리 통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근력 저하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로는 4번하고 5번 사이에 파열된 디스크가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소견이 보였고요. 왼쪽 다리가 몹시 아프고 엉치가 빠질 듯이 그다음에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고 네. 감각이 떨어져서 내살 같지 않다. 이런 마비 증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소견상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확인이 됐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파열된 디스크를 이 아래쪽에 하얀 무덤 뭉치처럼 보이는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작은 집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MRI 검사상에서 화살표에 까맣게 보였던 점이 지금은 없어져서 신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마비도 상당 부분 빨리 회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60세 남성분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철 원장님과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에 적응증이 아닌 것처럼 모든 경우가 내시경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내시경 치료 자체는 일정 부분 전문이다 하더라도 네. 경험치가 올라가야지만이 좋은 선택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수술을 위해서 이제 몸이죠. 몸의 일정 부분은 컨디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오래 겪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통증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니 우리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 그렇죠. 근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통증이 심할 때는 주사치료라든가 약물요법, 물리치료, 휴식안정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증 치료를 해보시되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히 치료를 해보고 나서도 호전 반응이 충분치 않다고 하게 되면 네. 조기에 빨리빨리 치료하시는 게 적절한 방법으로 회복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너무 오래 병을 끌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참다가 병원에 가신 분들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네, 생각이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지낸다고 나아지는 질환은 아니니까요.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낸다면 좀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도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